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분들 어서 오세요. 우선 리비안이 드디어 자율주행 전용 칩, 새 구독자형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라이더 중심 전략을 한 번에 공개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걸 쏟아낸 건 거의 전략 발표의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제 리비안이 테슬라를 따라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오히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웨이모 스타일의 라이더 진영, 그리고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진영. 이 두 라인이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더 선명하게 갈려졌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리비안이 공개한 기술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웨이모의 방식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카메라 전략과 비교하면 누가 더 유리한지, 기술 관점, 시장 관점, 투자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자율주행 흐름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스페이스 X 관련 소식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머스크가 자신의 플랫폼 X를 통해 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동안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상장을 고려하겠다 정도의 뉘앙스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우리가 곧 IPO 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얘기를 던졌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요, 이 블룸버그가 최근 스페이스 X 가치를 무려 1.5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통해 약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 돈의 쓰임새예요. 이 단순히 로켓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ARS 테크니카의 분석을 보면 스페이스 X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입니다. AI 기반으로 돌아가는 우주 데이터 센터, 정찰용 위성 생산 시설, 궤도상에서 연산이 가능한 오비탈 컴퓨팅 네트워크까지 그야말로 우주 버전의 데이터 클라우드를 만들려는 것 같다는 평가죠. 실제로 머스크도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궤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정도면 스페이스X의 IPO는 단순히 기업 공개를 위한 상장이 아니라 스타링크, 우주통신망, AI, 화성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머스크의 장기 전략을 과속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머스크가 예전에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죠. 즉, 두 회사를 아예 완전히 떨어뜨려서 각각 운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해 보려는 의도를 슬쩍 내비친 적도 있어요. 물론 정확한 상장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여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현재로서 2026년 상장설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일론 머스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내년 초만 봐도 사이버 트럭 양산 확대, FSD 무감독 버전 출시,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X IPO 준비까지, 솔직히 인간 한 명이 가능한 스케줄인지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스페이스 X가 상장하게 되면 어떤 밸류를 받을지, 그리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이건 나중에 좀 더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리비안 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리비안이 처음으로 AIN 자율주행 데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한꺼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제 진짜 자율주행을 직접 만들어서 돈 벌겠다라는 선언에 가까운 자리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리비안 오토노미 프로세서, 즉 리비안이 자체 개발했다는 자율주행 전용 칩입니다. 이 칩은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됐고 초당 1600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산 부품과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해 센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설명만 들으면 꽤 익숙한 아키텍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우연이겠죠. 리비안은 칩만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이 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3세대 자율주행 컴퓨터 플랫폼도 함께 공개했고, 그 위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의 핵심으로 라지 드라이빙 모델이라는 대규모 운전학습 AI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을 이해하는 AI, 일종의 운전 특화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AI 모델을 직접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리비안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팔 것이냐, 리비안은 오토노미 플러스라는 구독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에 구매하면 $2,500 또는
웨이모는 매월 49.99달러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격만 놓고 보면 테슬라 FSD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형적인 전략이죠. 우리는 테슬라보다 싸고 우리도 소프트웨어로 매출을 만들겠다. 여기서 오늘 발표의 핵심이 나옵니다. 리비안은 이번 시스템을 카메라, 라이더, 여러 센서의 조합으로 구축했습니다. 그 말은 곧 라이더 탑재를 공식화했다는 뜻이고, 실제로 2026년 이후 등장할 R2 라인업부터 라이더가 기본 탑재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방향성이 명확해요. 카메라 중심의 테슬라 노선이 아니라 웨이모, 크루즈처럼 라이더 기반 정밀 센싱으로 가겠다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또 하나 강조한 기능이 유니버셜 핸즈 프리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도로 약 350만 마일 구간에서 운전자가 손을 떼고 달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특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차선이 잘 표시된 일반 도로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건 슈퍼크루즈나 블루크루즈와 같은 계열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커버 범위도 꽤 넓게 잡고 있어서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리비안은 중장기적으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제한된 지역이나 환경에서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노린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오늘 리비안의 발표는 세 가지의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만든다.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구조로 가겠다는 선언이고요. 우리는 라이더 포함한 풀센서 전략으로 간다. 카메라 단독의 테슬라가 아닌 웨이모와 같은 센서 다중화 노선을 선택하겠다. 오토노미 플러스로 구동 매출을 키운다. 테슬라 FSD와 동일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겠다. 결국 겉으로는 테슬라, 웨이모의 요소가 모두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구도를 보면 리비안은 웨이모식의 정밀 센싱, 테슬라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섞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 이름이 떠오릅니다. 바로 웨이모죠. 왜냐하면 리비안이 선택한 자율주행 방식이 딱 웨이모가 지난 10년여간 걸어온 길과 거의 같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웨이모는 오랫동안 라이더, 레이더, 고정밀 지도라는 이 3박자 조합으로 자율주행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쉽게 말해 보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요소를 극도로 정교하게 쌓아가는 방식이죠. 그 결과 지금까지 무려 1,400만 회 이상의 로보택시 승차 기록, 그리고 수천만 마일에 달하는 라이더 기반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양으로만 보면 실도로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전자 없이 돌아다닌 경험치는 웨이모가 업계 최상위권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이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웨이모에게는 테슬라를 따라잡을 기회가 처음부터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질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리비안 소식과 묘하게 겹쳐지면서 무게감이 커집니다. 왜냐면 리비안 역시 라이더 중심 전략을 선택했고, 특정 도로 조건에서 레벨 4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즉, 리비안과 웨이모는 중요한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정확도를 극대화하려면 라이더가 필수다. 서비스는 특정 도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심지어 도시 안에서도 일부 도로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 초정밀 지도, 구축 없이는 시스템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은 초기 시연 영상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선 변경도 매끄럽고 신뢰감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이 방식은 확장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나라마다, 도시마다, 도로마다 지형이 다르고 새로운 지역마다 고정밀 지도를 다시 구축해야 하고, 라이더는 비싸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즉, 기술적으로는 매우 깔끔하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하는 순간부터 속도와 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뜻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발표가 웨이모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이자 일론 머스크의 단 한 문장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테슬라 쪽으로 옮겨보면 테슬라는 처음부터 아주 뚜렷한 철학 한 가지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사람이 두 눈으로만 운전한다면 인공지능도 카메라만으로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테슬라는 아예 라이더를 시스템에서 제외해버렸고 오롯이 카메라, 비전 기반 접근만 고집해왔죠.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의 자신감이 허언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FSD의 성능을 꾸준히 기록하는 트래커가 있는데요. 여기서 FSD 14.1 버전이 되자마자 운전자가 개입하기 전까지 달리는 거리가 441마일에서 9,200마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10배가 넘는 개선이 한 번에 일어난 셈입니다. 월가의 파이퍼 샌들러는 이 숫자를 보고 무감독 FSD가 코앞까지 왔다고 평가했고, 일론 머스크 역시 XAI 해커톤에서 완전 무감독 FSD는 이미 해결되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기술 성숙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는 선언과도 같죠. 머스크는 여기에 추가로 내년 1, 2월쯤 FSD가 탑재된 새로운 설계 차량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야말로 테슬라 자율주행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이 질문일 겁니다. 라이더냐 카메라냐, 뭐가 정답인가? 겉보기엔 라이더가 훨씬 안정적이고 웨이모의 주행 영상만 보면 누구나 잘한다 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자율주행은 멋진 데모가 아니라 얼마나 넓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저렴하게 서비스가 확장되느냐가 핵심이겠죠. 웨이모는 지난 10년 넘게 라이더 기반으로 개발했지만 지금도 서비스 가능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일부, LA 일부, 피닉스 일부 정도입니다. 도시 전체도 아니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특정 도로만 가능합니다. 지도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구조죠.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최근 버전에서는 지도 없이 지하 주차장까지 스스로 판단해 길을 찾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차선만 보고 자동 주차하는 기능 같은 건 라이더 기반 시스템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죠. 이 두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이더 방식은 정확하지만 비싸고 지역이 제한되고 확장 속도가 느리다. 카메라 방식은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리비안, 웨이모, GM 크루즈가 라이더를 선택한 이유는 카메라 기반 E2E를 학습시키기 위한 실주행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수백만 명의 FSD 사용자, 수백억 킬로미터의 실제 주행 영상, 실시간으로 쌓이는 전 세계 데이터, 도조 같은 대형 학습 인프라,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 기반 방식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거죠.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 기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거죠.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라이더 진영은 지도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지역 한정형 자율주행이라면 테슬라는 지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전세계 확장형 자율주행이다. 즉, 로보택시를 글로벌 스케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심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어디에 써?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그 인터넷이 세상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랑 로봇의 결합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런 식의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테슬라는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적게는 생활비에서 크게는 진짜 수십억까지 평생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사고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평생 계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미래 자산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 시드를 빠르게 늘려줄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 저 종목 난리 나면 또 사고, 결국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 위에서 받아주고 시장이 빠질 때 공포 와서 밑에서 던지고, 이거 몇 년째 반복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 끊으시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요. 아예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한 해외 주식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표지에 딱 적혀 있죠. 연금은 국내, 노후는 해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세금, 연금은 전부 국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노후에 써야 할 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지금 투자자라도 해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걸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통 해외 투자 책들 보면 경제 얘기 잔뜩 하고 기술적 분석 잔뜩, 읽고 나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근데 이 책은 실전 중심입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면 수수료가 유리한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빠지는지, 그리고 첫 10,000달러는 어떻게 채워갈지, 그냥 따라하기처럼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책 한 권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계좌 만들고 환전하고 종목 사고 팔고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준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북 링크를 직접 답글로 달아드립니다. 근데 나는 댓글 쓰기 싫다, 계정 노출 싫다 하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제 직통 번호입니다. 여기로 노후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문자로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평범한 개인도 세력, 알고리즘, 기관한테 휘둘리지 않고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 흐름,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사이클, 자금, 수급 동선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분해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조립한 이 책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발 내주는 쪽이 아니라 가져가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회만큼은 조용히 구경만 하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